그러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건강의 척도가 바로 피부인데 이 건강하고 튼튼한 피부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노안가? 맞아요. 맞아요. 바로 노화입니다. 이 건강이 나빠지면 얼굴색이 변하는 것처럼 노화가 시작되면 또 얼굴색에서 나타나거든요. 노화, 늦출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든 늦추고 막고 싶습니다. 우리 세 분 그래서 모셨거든요. 어떻게 안 될까요? 저도 정말 막고 싶은데요. 안타까운 건 또 늦추기는커녕 오히려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노화는 나이가 들면서 손상된 세포의 재생이나 보수 능력이 떨어지는 건데요. 자외선, 환경 오염, 스트레스, 호르몬 등 외 내부적인 요인의 자극과 변화로 세포 손상을 폭주하게 만들어서 노화를 가속합니다. 게다가 이제 사람의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늙는다는 그런 노화의 인식을 또 완전히 뒤집는 연구가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요. 인간은 34살, 그리고 60세, 그리고 78세에 급격한 노화를 겪는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우리 몸의 노화 기어가 3번 작동을 하는 셈이죠. 여기서 때가 됐죠. 우리 재밌는 시간 브런치 퀴즈 나갑니다. 브런치 퀴즈! 자, 두 사람 중에서 나이가 더 많은 쪽은 어디일까요? 자, 너무 쉬운데요? 당연히 너무 쉽잖아. 오른쪽이잖아요. 누가 봐도 딱 10살은 차이 나고 네. 잘 보시면 두 분이 어떻게 생겼죠?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은 사람이죠. 맞습니다. 네? 뭔 말이에요, 이게? 자, 여기서 쌍둥이. 쌍둥이 맞아요. 쌍둥이. 쌍둥이였어요? 자, 그럼 쌍둥이 나이가 동갑인 거잖아요.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부라는 것은 단순히 외적 요소가 아닌 건강 상태를 감지하고 반영하는 내부의 뭐라 그러죠? 현수막과도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이게 900쌍의 쌍둥이를 놓고 진행된 연구였어요. 실질적으로 이분이 더 늙어 보여라고 판정받았던 분들이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약 2배 정도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같은 유전자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그 관리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외모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쌍둥이 중에 동안인 쪽이 신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도 더 높았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브런치 퀴즈 나갑니다. 한 연구에서 56세 이상 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제 나이보다 늙어 보인다고 답한 사람들이 이것에 걸릴 확률이 61% 더 높았고요. 또 불특정 유형의 모든 이것의 위험은 무려 74%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뭐 실제보다 자꾸 늙어 보인다 들으면 우울감. 저는 조금 비슷하긴 한데 지금 56세 이후잖아요. 근데 늙어 보인다 하면 뭐가 있습니까? 우라통이 터집니다. 화병입니다. 우라통. 정답은 바로 정답은 바로 치매입니다. 아니 피부랑 그럴까? 치매가 무슨 관련이 있어? 우와, 말도 안 돼.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이게 사실 말이 됩니다. 피부와 뇌는 출신이 같거든요. 진짜요? 그렇구나. 뇌배엽이라는 같은 세포층에서 태어나고 또 발달을 한 건데요. 그래서 피부는 제3의 뇌라고 불릴 만큼 뇌신경계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그럼 피부 노화가 뇌 건강의 위험 신호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뇌 건강 비상, 피부 3대 신호를 이렇게 뽑아와 봤는데요. 인지장애 발생 위험 2.5배나 높이는 것은 바로 뭘까요? 인지장애 발생 위험을 높이는 바로 이거. 이거는 2.5배. 바로 눈가 주름입니다. 눈가 주름이요? 평균 나이 63세의 남녀 61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눈가주름이 많은 상위 25%가 눈가주름이 적은 하위 25%에 비해서 인지장애를 겪을 확률이 약 2.5배나 더 높았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피부가 노화가 된다. 일반적으로 노화된 피부의 특징은 바로 건조입니다. 건조해서 노화될 수도 있고 또 노화된 피부에서 건조함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태가 되면 외부로 들어오는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피부 세포는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일종의 우리가 방어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활성 물질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이 방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물질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것이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혈액을 타고 돌면서 뇌에도 영향을 미치고 뇌 염증 작용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걸로 인해서 인지능이 떨어지고 이걸로 인해서 치매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뇌혈관 손상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바로 탄력 저하. 탄력 저하입니다. 피부가 덜 탄력적인 사람일수록 뇌혈관 역시 더 많은 노화를 겪었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제 좁아지고 늘어진 뇌 속 작은 혈관들을 손상을 입고 또 각종 뇌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뇌의 핵심 기억 중추인 해마를 손상시키는 바로 뭘까요? 바로 해마를 손상시키는 기미입니다. 기미. 네. 특히 아기 낳고 기미 생긴 엄마들 진짜 많거든요. 사실 기미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건데요. 자외선을 많이 쬐게 되면 피부는 광노화, 즉 햇볕으로 인한 노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때 피부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같은 중요한 조직들이 손상되면서 탄력을 잃고 노화가 진행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피부는 자외선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데요. 바로 기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과도한 자외선 노출이죠. 반복된 자극이 멜라닌 세포의 기능 이상을 불러오고 결국 자외선이 없는 상황에서도 멜라닌 색소가 과다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더욱 문제는 이렇게 과잉 생성된 멜라닌은 피부에만 머물지 않고요. 뇌에도 염증성 사이토카인 반응을 유발해서 해마와 전두엽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생성되면서 해마의 신경 생성을 억제하고요. 또 신경 연결에 필요한 시냅스 형성을 막아서 기억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너무 과도하게 증식시켜서 기억력을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잘 와닿지 않으시죠? 근데 이거에 관련된 실험이 있습니다. 생쥐의 피부에 6주간 총 18회의 자외선을 쪼인 후에 뇌의 기억 형성과 신경 연결, 시냅스 활성을 측정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자외선에 노출된 생쥐가 새로운 물체의 위치 인식에 어려움을 겪었고요. 이 쥐가 이렇게 미로 막 찾아가는 거 있잖아요. 미로새의 공간이나 기억 능력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